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입니다. 결혼 앞에서 남자의 외모를 타협하고 내려놓고 결혼하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외모를 너무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외모를 안 보고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외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밖에서 같이 다닐 때 좀 창피했고요. 손을 잡거나 키스하거나 어깨에 팔을 올릴 때 소름이 끼치고 두드러기가 돋았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래선 안 된다고 자책했지만 안 좋은 냄새를 맡으면 헛구역질이 나오고 공이 날라오면 눈이 감기고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처럼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니까 적응이 되기는커녕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 사람한테 빚을 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거부감을 억지로 짓누르면서 내가 얻는 게 뭐지? 라는 현타가 왔고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나는 자꾸 소름이 끼치고 거부감이 들까? 인품을 봐야 하는데 외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나는 속물이고 못난 인간이다 라는 죄책감에 자괴감이 심하게 오면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어졌는데요. 헤어지고 나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삶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냥 평소 대화하거나 일상적인 데이트 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킨십을 하려고 들거나 하면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예를 들자면 이성애자라는 전제하에 당신이 동성 친구랑 그냥 놀러 다닐 때는 좋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성적인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쾌해지는 그런 것과 비슷한 심리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조건 때문에 참은 건 아니고요. 조건보다는 성격이 참 좋았어요. 그냥 흔하게 착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인격자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해서 외모도 못생겼고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만나다 보면 익숙해져서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하고 사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국 동물이라 우울한 게 더 컸습니다. 스킨십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자괴감, 죄책감, 현타, 자기 혐오, 우울 증상으로 이어져서 잃은 게 10배는 더 많았고요. 살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익숙해지는 것보다 현타, 우울함과 그로 인한 우울화가 더 심했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다 같고 외모만 조금 평범만 했더라도 사랑했을 수도 있죠. 제가 살면서 본 많은 어르신들 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 경험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스토커와 데이트하라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모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요. 저는 학교 다닐 때나 회사 다닐 때 외모로 어디서나 눈에 띄고 언급되는 편이었는데요. 상대는 객관적으로 평범 이하였어요. 그래서 더 괴리감을 크게 느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그맨들과 미녀들의 결혼을 보면 꼭 외모만이 상대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집안도 잘 사는 편이고 학벌도 그쪽이 더 좋긴 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저도 좋은 편이라서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력이나 가치관, 부모 형제의 학력, 커리어, 사회적 위치 등 모든 부분에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공유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동기들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더 비슷했고 덕분에 대화는 정말 잘 통했지만 인품 외에 다른 부분에서 외모를 보완해 줄 만한 장점이 없었던 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격은 지금 생각해도 참 좋았습니다. 성격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더 월등한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 인품 하나 가지고는 외모 극복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람을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친구로만 지내지 사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그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위에 쓴 것처럼 저도 객관적인 조건이 좋았고 외모도 눈에 띄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과연 저의 내면이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몇 년간 구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성당에 다녔었는데 그때 신부님은 참 좋은 분이었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지만 그분과 연애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딱 그 기분이에요.
진짜 솔직한 고백인데요. 이게 어떻게 3년을 사귀었을까 했을 때 뭐 집안 수준이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유사성이 높고 통하다 보니까 대화 상대로 잘 통해서 3년을 사귀었지만 도저히 스킨십의 순간에서는 소름이 돋고 우울증까지 왔다.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인데요. 이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제 잘생기지 않았다. 아니면 첫인상이 조금 뭐 까칠해 보였다. 아니면 키가 생각보다 조금 작아서 아쉽다. 이런 게 아니고 손이 닿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두드러기까지 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참을 수 있는 그 선을 아예 넘어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뭐 신부님처럼 부처님처럼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성 간의 만남은 일단 동물적인 본능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이 본능 차원, 신체적 차원에서 끌리지 않고 거부한다면요. 이거는 나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인 반응의 문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DNA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의 어떤 조건이나 인성이 너무 좋다고 해서 동물적인 부분, 본능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면 그것도 파국으로 가는 결말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도 이렇게 호되게 3년 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번 연애나 결혼에서는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사실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본인의 어떤 진짜 기준을 찾아가고 취향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외모 원투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외모만 정말 떨어지는 사람이든 뭐 돈만 많은 사람이든 돈만 정말 없는 사람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 생각하는 나의 어떤 기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과 실제로 만나보고 사귀어봤을 때 내 본능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겪어보는 것도 연애 경험에 있어서 또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모라는 게 결혼해서 뭐 부부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고 쳐도요. 아이를 낳게 되면 솔직히 외모가 정말 판박이로 나오잖아요. 뭐 아빠 반, 엄마 반 집안도 있고 뭐 한쪽을 이제 왕창 닮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외모가 안 좋은데 그 외모를 정말 빼다 닮은 아이가 나왔다 했을 때 그 시나리오까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외모가 안 좋은 배우자를 너무 빼다 닮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또 이제 그 후에 현타가 있다 보니까 이세를 생각했을 때라도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귀엽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 최소한의 구석이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 그 최소한도 없는데 그냥 인격이 좋다고 뭐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합리화하면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현타나 우울증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가 있다. 외모에 대한 부분도 타협도 적당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무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